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지적인 어휘 생활을 위한 우리말 탐사 강의를 맡은 김점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음과 뜻이 유사하여 헷갈리기 쉬운 말들을 골라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발과 개발입니다.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개발과 개발만큼 발음과 의미가 거의 같으면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는 어휘도 드물 것입니다. 개와 개는 둘 다 열다는 뜻을 가지면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람에 관해서는 자기 개발이라 쓰고 자기 개발로도 쓰죠. 그러나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이라고 쓰지만 토지 개발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개발이란 말은 논어 수리편에서 깨우치고 분발시켜준다는 의미로 썼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분발하지 않으면 깨우쳐주지 않고 말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촉발시켜주지 않았다. 이때부터 개발은 사람을 이끌어 깨우치게 한다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개발은 개간이나 개척과 같이 토지나 자원 따위를 유용하게 만든다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토지나 자원을 넘어서 지식이나 재능, 산업이나 경제 따위를 발전시키는 의미로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재능을 발전시키는 건 개발과 개발 중 어떤 말을 쓰는 게 좋을까요? 둘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정확히는 개발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을 가르쳐 깨우친다는 의미에는 개자보다는 개자를 주로 쓰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개발은 토지나 산업처럼 사람이 아닌 대상에 주로 쓰고 개발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을 발전시킨다는 의미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결제와 결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되면 결제와 결제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둘의 의미는 명확히 다른데도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많아요. 한자로는 결제와 결제로 씁니다. 결은 결단과 결정의 의미입니다. 제는 건너다는 뜻이고요. 이를테면 제주는 바다를 건너야 하는 섬이라는 의미가 있죠. 결제란 상거래에서 금전을 건네주어 그에 의해 거래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손님은 돈을 지불할 채무가 발생하고 식당은 돈을 받을 채권이 발생합니다. 손님이 대금을 지불하는 것, 곧 결제하면서 이 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돈을 건네주어 일을 마친다는 뜻이 결제가 됩니다. 반면에 결제란 상위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랫사람이 제출한 안을 판단하여 제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제에는 대금을 지불한다는 의미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대금 결제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결제는 돈을 건네주어 끝냈다는 말이고 결제는 승인이나 허가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이 됩니다. 의미를 생각하면 결제와 결제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죠? 이번에는 귀성과 귀향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텐데요. 산업화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이나 추석 명절에는 고향에 돌아가 부모와 친지를 찾아뵙고 성묘도 합니다. 한편 각박한 도시 생활에 지쳐서 고향으로 돌아가 여생을 마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와 같이 고향에 가는 것은 귀성이라 하고 후자와 같이 고향에 가는 것은 주로 귀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귀성과 귀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귀성에서 성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자에는 자세히 살피다, 덜다, 관청 혹은 관청이 있는 마을 등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성이 상위 행정구역으로서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귀성은
자기 마을에 돌아가 부모님의 안부를 자세히 살핀다는 뜻이 됩니다. 성에는 살핀다는 뜻도 있으니 부모 친지의 안부를 살피고 또 성묘, 조상의 묘를 찾아 인사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귀성은 일시적으로 고향에 가는 것이죠. 결국 귀향이 영구적으로 고향에 돌아가는 것을 포함한 뜻이라면 귀성은 일시적으로 고향을 방문해 부모님의 안부를 살피고 성묘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번에는 마수와 마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수와 마각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바로 이때 쓰는 말이지 하실 겁니다. 나쁜 일은 하고 싶지 않다는 나에게 같이 일을 하자며 마수를 뻗쳤다. 여기서 마수라고 하면 마귀나 악마의 손, 곧 마수를 의미할 것입니다. 사람을 범죄로 유인하는 음흉한 손이죠. 그럼 그들은 차츰 흉악한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에서 마각은 또한 악마나 마귀의 다리일까요? 그럴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마각에서는 달리는 말을 뜻하는 말맞자를 쓰기 때문이죠. 즉, 말의 다리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각의 의미를 살펴보면 꾸며서 숨긴 본성이나 진상, 악행을 드러낸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되죠. 말의 다리를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악행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전에 연극에서 유래하게 됐습니다. 연극에서 말의 다리 역할을 하던 배우가 극 중에서 깜빡하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맙니다. 여기서 감춰진 것이 드러냈다는 뜻, 더 나아가서 나쁜 짓이 드러났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게 된 거죠. 나이가 드시니 몸이 뻐근할 때 부항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때 부항이 맞는지 부황이 맞는지 헷갈리신 적 없나요? 부항은 항아리 모양의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컵을 피부에 흡착시키는 의료행위의 일종입니다. 부항이라는 단어 자체가 항아리를 피부에 부착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항을 부항이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부황은 피부가 들떠 붓고 누렇게 되는 병입니다. 부항의 항은 항아리, 부황의 황은 누렇다는 뜻이므로 앞으로는 헷갈리지 않도록 해요. 건강을 위해 부항을 하면서 병들었던 의미의 부항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겠죠? 이번에도 많은 이들이 헷갈려하는 단어입니다. 실재와 실재를 혼용하여 쓰는 경우 많으시죠? 아마 거의 같은 뜻이라 생각하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이 말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론과 실제라고 할 때는 실재를 써서는 안 됩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실재는 있는 사실이나 현실 그대로의 또는 나타나거나 당하는 그대로의 상태나 형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재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를 구별하려면 사이 제자와 있을 제자의 차이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에 쓰인 제자는 원래 금줄을 친 곳에 제사를 지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의 사이 혹은 교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는 둘 사이의 관계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실제는 이론과 현실, 관념과 사실 사이에서 이론이나 관념을 현실에 비추어 보거나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론이나 관념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실제의 제는 존재를 의미하죠. 가공이나 허구 또는 상상과 같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대립하여 쓰는 말입니다. 쉽게 구별하면 실제의 제는 교제의 뜻이므로
이론과 그 이론을 현실에 적용한 실제라고 생각하고 실제는 허구가 아니라 진짜로 존재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혼동하여 쓰는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지만 같은 한자를 쓰고 있는 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